안녕하세요. 주은영입니다. 소개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부 담당을 하긴 하는데 중등에서 딱 한 반, 탑티어만 맡아서 이번 주에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거 써놓은 거고요. 일단은 목동 사과나무, 그다음에 덴치 반품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일부러 젊을 때 많이 고생을 해서 실력을 좀 쌓아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래서 저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국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해야 잘하는지 기준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르칠 때 이 정도는 해야 나중에 너가 당황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해야 고등학생이 돼서 네가 잘 따라갈 수 있다. 모의고사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저의 소개였고요. 일단 제가 맡은 학교가 지금 이제 운유고랑 솔터고 이렇게 두 학교인데요. 운유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학교가.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기출을 봤는데 작년까지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술형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올해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객관식으로. 그런데 수능형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범위는 비슷합니다. 교과서 2개 과학,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16개 정도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곧 정시 대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수능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일치, 순서, 빈칸 등등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정시 대비를 한다. 왜냐면 아이들이 고등학생 딱 돼서 1학년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예요. 선생님 저 수시예요. 정시예요. 자기가 정해버리거든요. 1학년 때 딱 시험을 보고 너무 어렵거든요. 중학생 때까지만 공부를 하던 대로 하면은. 그래서 딱 내신을 망하니까 전 이제 정시할 거예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제일 항상 당황스러워요. 어차피 그게 그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내신 대비가 곧 정시 대비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지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가 이번 시험 범위 나와요. 그러면 주제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게 내신 문제에서 변형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여요. 아, 이게 주제지만 순서로 바꿔서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요거 빼가지고 삽입으로 나오겠구나. 그럼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문장 삽입 중요하겠지.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도 끄덕끄덕하고 열심히 받아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훈련해주는 걸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솔터고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과서는 한 개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운 노트라고 해서 학교에서 나오는 교재가 나오는데 이게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요건데요. 보통 교과서가 들어가면 본문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 1번부터 이제 듣기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듣기 지문 스크립트 있죠. 대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노트에 나왔던 모의고사 지문에서 듣기 대본에서 요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바꿔서 5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독해에만 익숙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조금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서술형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서술형 문제인데 윗글을 보고 밑에 내용을 채우는 건데요. 보통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다 영작하시오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건을 주고 영작해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솔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써주라고 합니다. 글을 읽고 너가 이해를 했어? 그럼 우리말로 이유에 대해서 20자로 적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면 글을 읽고 표를 준 다음에 여기를 한번 우리말로 채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중요 문제 이거 왠지 시험 나올 것 같아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거를 외워서 영작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솔터고에서는 반드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꼭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건영작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보기의 단어 및 어구만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할 것.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영작 문제가 좀 친절한 경우예요. 왜냐면 밑에 또 있어요. 단, 형태, 변형, 불가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그냥 조합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단어 한 5개만 주고 영작하세요. 조건 3번 써가지고 20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냥 문장 순서별만 하면 되는 거고 어법이나 이런 거 포인트를 짚어주기만 한다면 할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우리말로 서술하시죠. 단순하기보다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건영작은 할만합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할만하지만 그래도 여기 시험지 예시 들어온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지를 못했죠.
네, 아예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 시도는 해봐야 된다. 솔터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솔터보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모의고사 듣기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펠트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듣고 뭐 답만 고르고 객관식 그렇게만 훈련하면 안 되고요. 딕테이션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듣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솔터보 이제 우리말로 뭐 이유를 쓰세요, 주제를 쓰세요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연습반이 드리고 이거는 반드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시켜보면 아이들이 곧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 수업 특징인데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문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히 상위권 예비고 1 대상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법을 잘 다져놔야 그게 곧 구문 해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해석만 해가지고 우리가 또 고등에서 점수가 잘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해석은 누구나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GPT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독하는 과정까지 연습을 매끄럽게 이어나가려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기본은 문법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뷰 테스트 매 시간 보고요. 이것도 리뷰 테스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수업을 했으면 목요일에 이제 그 배운 내용에 대한 거 다 리뷰 테스트를 봐서 이거를 숙제를 했는지 그래서 통과 못하면 남겨서 재시험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는 리뷰 테스트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 영작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중요한 문장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4시간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리뷰 테스트 학교별로 이제 뭐 단어가 중요한 학교도 있고 어법이 중요한 학교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썸필기 나가고 실전 모의고사. 이거는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본인 학교마다 시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시험 생긴 것도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 번씩 이제 시험 전에 충격요법을 주는 거죠. 이게 점수 일부러 조금 어렵게 만든 다음에 한 70점대 나오면 아 이제 해야겠구나 하면 이제 진짜 실전 감각이 생기니까 조금 더 열심히 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별 실전 모의고사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내 수업 영상 찍어서 저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어머니들께 이런 식으로 카톡이 나가요. 수업 끝나면 오늘 테스트 결과 어땠는지, 숙제 했는지, 뭐 세모인지, 완벽하게 동그라미 있지 나가고요. 뭐 과제 나가고, 피드백 할 거 있으면 나가고요. 애들이 관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포에 있을 때는 중등만 가르치다가 이제 그 후로 고등을 계속 가르쳐 왔는데 저는 중등까지만 관리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생 어머님들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관리가 이게 학년과 상관없이 너무 중요하구나 깨닫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작년 추석 때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이제 그냥 논리 좀 뭐 해가지고 줌 켜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진심으로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제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완성, 지금 중3, 고1 되기 직전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문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요.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 영작 같은 게 되고 그리고 구문 해석이 되고 그 다음 해독이 되고 그래서 문단을요, 문장 말고 문단별로 단락별로 요약을 해낼 수 있는 그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수업에서 매 수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아이들이 우리 반 또는 뭐 우리 학교 장기중 아니면 김포 여기를 벗어나서 나중에 경쟁은 전국적으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 삼아서 좀 아이들에게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 번호를 연락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